안녕하세요. 21세기 인문학의 김춘식입니다. 오늘은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 선생님께서 지은 책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나 나를 찾는 10가지 열쇠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출판사는 더난 출판이고 개정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우리 아이는 누구를 닮아 게으른 거지?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한 번은 고민해본 문제들일 것이다.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 한 채 사소한 일에 매달리고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 등 게으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독특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게으름이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게으름은 위장의 천재다. 위장된 게으름은 대부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는 않고 책상을 정리하고 대청소를 하는 시기다. 이 경우 사실은 게으른데 게으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게으름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태도, 즉 능동성에 의해 구분된다. 아무런 물음이나 생각 없이 반복적인 일상을 바쁘게 사는 것도 삶에 대한 근본적인 게으름이다. 반면 움직임 없이 쉬고 있더라도 그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마음과 행위가 유리될 때 우리는 게으른 것이다. 나는 게으름이란 삶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흩어진 상태이다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게으름을 세분해서 살펴보자. 게으름에는 작은 게으름과 큰 게으름이 있다. 먼저 작은 게으름이란 삶의 주변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주변 영역이라 함은 삶을 유지해주는 일상적 활동을 뜻한다. 예를 들면 옷을 벗어놓고 잘 치우지 않는다든가 잘 씻지 않는다든가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든가 아침잠이 많다든가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말 그대로 작은 게으름이다. 사실 이 정도의 게으름조차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큰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큰 게으름은 삶의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 영역의 핵심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지향성에 있다. 즉 발전적인 미래 지향성을 삶 속에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게으름을 나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하루를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가 내일로 연결되어 삶의 지향성을 갖느냐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의 연속일 뿐이냐가 중요하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지향성이 없다면 무언가 공하고 그것은 큰 게으름에 속한다. 반면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내일을 위해 스스로 택한 휴식이라면 그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니다. 게으름은 선택장애이다. 당신은 삶의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치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향성은 어디에서 나올까? 능동적인 선택이야말로 삶의 지향성을 부여한다. 지향성과 능동적 선택은 서로 맞물려 있는 기어와 같다. 능동적 선택을 통해 지향성이 갖춰지고 지향성이 있으면 더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게으름도 선택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게으름은 선택이 아닌 회피이다.
만일 게으름을 능동적으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라고 불러야 한다. 게으름은 마지못해 선택했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같이 선택을 피하고 변화를 싫어한다. 그들은 일을 맡겨주면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 하지는 않는다. 좋은 말로 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안 좋은 말로 하면 매사에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선택하고 도전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게으름은 그런 의미에서 선택장애 혹은 선택회피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회피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양상은 선택의 순간을 기약 없이 미루는 것이다. 두 번째 양상은 결정권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 삶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 즉 능동적 선택과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 즉 수동적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게으름은 본질적으로 선택을 피하기로 한 선택이다. 정신적 에너지와 게으름. 게으름이란 단적으로 말해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이다. 사람들은 왜 결심을 하고 지키지 못할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결국 힘이 없기 때문이다. 변화하고 도전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이나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음식물에서 나온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목적 활동은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신은 일종의 에너지이다. 생각, 감정, 의지 등도 모두 에너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향성이 없는 게으름 역시 정신 에너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게으름의 문제를 정신 에너지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보다 명확해진다. 변화하고 도전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게으름과 결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게으름은 본성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본성이 아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게으름이란 본성이 아니라 목표와의 관계를 잃을 때 나타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게을러지는가? 그것은 바로 포기와 좌절 때문이다. 방향성을 부여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앞에서 게으름을 삶의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것은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흩어져 있거나 순환하지 않고 고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게으름이란 마음이 방향 없이 어질러진 상태다. 우리의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질서해지기 쉽다. 이는 삶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의 성질이다. 과학에서는 이를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한다. 저자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10가지 열쇠로 첫째, 게으름에 대해 자각하라. 둘째, 게으름에서 벗어나 어디로 갈지 정하라. 셋째, 꿈과 현실의 징검다리를 놓아라. 넷째, 두려움과 자기 비난을 넘어서라. 다섯째, 긍정적 습관을 만들어라. 여섯째, 긍정 에너지 네트워크에 연결하라. 일곱째, 변화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덟째, 삶을 선택하라. 아홉 번째, 능동적으로 휴식하고 운동하라. 열 번째, 삶의 효율성과 집중력을 높여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굿바이 게으름이란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